보훈처장님, 예.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정부가 참 잘한다,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한 보훈의 행사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신데 예. 저는 이게 꼭 치하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에게 은혜를 아는 나라구나 이런 인상을 좀 심어주는 사업 더 좀 해주시기 그런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보훈 대상자들이 참으로 어려운 살림 속에 있기 때문에 처장님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오늘 보고 내용 중에서 국가를 위한 희생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아주 참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공영예수당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이 무공영예수당은 우리 기초생활수 대상자들 정할 때 이게 너무 좀 실무적인 얘기라 처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소득 산정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이제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선정을 할 경우에 그때 이 수당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보니까 규정이 참전 명예수당으로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돈보다 사실은 명예가 중요한 게 우리 보훈의 대상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명예. 그다음에 이제 재정적 지원인데 이 무공영예 수당을 참 명예롭게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이 규정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참전 명예 수당을 고르게 되는 게 가슴 아프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게 보건복지부의 이제 다른 이제 이 기초생활 수급자와 형평성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여러 번 좀 논의를 하는데 아직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두 가지 다 수당인데 수당. 차별을 두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빼면 또 다른 대상자의 수당에서 또 빼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마 보건복지부에 지금 있습니다. 이거 좀 더 적성을 가지고 해결해 주십사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님께서 많이 질문을 하셔서 의문이 많이 해소는 됐는데 재향군인의 문제 말이죠. 이게 참 답답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 재향군인에다가 수익적 사업을 이제 법에 허용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향군인회가 따로 별도로 수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향군인회는 이 제대군인 단체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법에 의해서 수익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천억 손해봤다면서요? 이거를 감당할 만한 여력이 있는 조직입니까?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하실 겁니까? 그게 이제 감당할 만한 조직이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겠죠. 근데 과거에는 지금 재향군인은 아시다시피 전부 예비역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익 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이 이제 수익 사업을 하면서 절차라든가 심의 과정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보훈처의도 재향군인에다가 개선 사항을 지시하고 또 재향군에서 이 문제를 알고 지금은 이제 이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경영총장 제도를 별도로 이제 시설해서 전문 이 경영인이 수익 사업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아마 이런 문제가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이게 옆에서 누가 돈 버는 거 보니까 시오백겠죠. 전부 부동산에 투자를 했던데 이게 전문가들이 하는 건데 대개 여기 간부 여러분들이 군에서 이제 오래 봉직하던 분들 아닙니까? 이건 관리 감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보훈처에서도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 문제는 지금 사실 재향군인의 이 군 출신 간부들이 이 사업 전문가들이 이게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로 이게 어려움을 겪고 그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참 부실을 초래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것을 개선하도록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권익위원장 네, 네. 좀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행정부에서 한 30년 일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위원장님 아주 훌륭한 법관 출신으로 대법관까지 하시고 오셨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국민권익위까지 오는 이 고충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선에서 해결하다 앉아서 넘어오는 것들이고 이게 법 테두리 안에서만 설명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소송을 법 로직 안에서만 이렇게 판결하던 분이 맡으셔서 이거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해보시니까. 예, 그래서 저희 고충 처리하는 직원들한테 제가 많이 배우고 있는 부분이 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정화해 같은 걸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민원인 수가 많은 고충 민원이라든지 여러 개 기관이 걸쳐 있는 민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기관들끼리는 합의가 잘 안 될 때 저희가 나서서 많이 해결을 하고 있고요. 저도 현장에 가서 우리 조사관들 민원 처리하는 걸 보면서 제 자신도 네. 지적하신 그 점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많이 현장을 다니신다는 네, 걸 보고 네. 노력하시구나 이렇게 느끼긴 했습니다. 이 가무명단 얘기 한번 더 해야겠는데 네. 같은 걸 놓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참 다른 거라는 걸 느꼈어요. 우리 노회찬 의원님 얘기할 때 저는 굉장히 친절한 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제가 지적하는 얘기는 네. 여기 상임위원 여러분들이 계신데 이제 중요한 결정을 이분들이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균형 있는 여러 분야의 배경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뭐 법제처에서도 오시고 행안부에서도 오시고 하는데 대개 중앙에서 이걸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이제 아마 위원장님 느끼셨을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이 법 집행을 하는 일선 경험 있는 사람들도 들어와야 됩니다. 네. 그래야 왜 이런 고충이 너무 많는지 예. 이해를 하실 수 있어서 좀 이렇게 다양한 배경 있는 분들로 해서 균형 잡힌 상임위가 운영됐으면 조금 덧붙여 말씀. 네. 비상임위원들을 국회 추천, 대법원 추천, 정부 추천 이렇게 해서 6분이 네.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김영란법이라고 해서 요새 유명한 법이 하나 저도 깊이는 모릅니다만은 네. 이게 아주 적극적인 법이다라는 평과 너무 이상적이지 않느냐 이런 양론이 있습니다. 네. 근데 기존의 형법이나 우리 또 공직자윤리법 같은 이런 등등의 법 갖고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내신 모양인데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취지를? 예, 형법이나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제하지 않고 있지만 규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형법이나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하면 모양은 훨씬 더 좋겠지만 그게 이제 기본법을 개정하기가 좀 어렵고 또 거기 포함 안 되는 내용들도 들어있고 해서 저희 위원회가 부패 방지 정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계속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의 다 끝내가고 있지만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네. 예, 다음에 자세한 자료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